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의 속보가 되겠는데, 지금 청와대 게시판에 청원이 진행 중인 건이 하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구입니다.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 대한 대응인데,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어제 오후에 제가 보도해 드렸을 때 참여 인원이 12만 명이었는데 하룻밤 사이에 10만 명이 늘어서 현재 22만 6,489명입니다. 12시 18분 현재입니다. 아주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20만 명 이상 되면 답변을 해야 된답니다. 무슨 답변을 내놓을지 참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 청원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원 한 사람은 실명이 지금 보호되고 있습니다. 4월 29일 이틀 전에 청원을 했습니다. 정부에 간곡히 청원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막대한 세비를 받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었음에도 선거법은 국회 합의가 원칙인데 제1야당을 제쳐두고 공수처법을 함께 정치적 이익을 위하여 패스트트랙에 지정하여 국회에서 물리적 충돌을 가져왔으며 야당을 겁박하여 이익을 도모하려 하고, 국가보호법, 보안법으로 보입니다. 국가보안법을 개정 운운하며 국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하였으며 국민을 위한 정책은 내어놓지 못하면서 야당이 하는 일은 사사건건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국민에 대한 막말도 도를 넘고 있으며 장기 집권 운운하며 제1야당을 제쳐두고 선거법을 무리하게 처리한 이해찬 대표도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정부에서도 그간 더불어민주당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조사 기록하여 정당 해산 청구를 하여 주십시오. 이미 통진당 정당 해산을 한 판례가 있기에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을 해산시켜서 나라가 바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2만 6,489명입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바로 자유한국당 해산 청원에도 한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다분히 조직적인 대응인 것 같은데, 이 더불어민주당 정당 해산 청원에 참여한 사람은 다 개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 질이 좀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왕 청원을 할 바에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이 청와대 게시판을 역이용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이용입니다. 왜냐, 내가 역이용이란 말을 썼냐면 청와대 게시판이 특히 이 청원 부분이 아주 남용이 되었습니다. 남용이 되어 가지고 아주 정의로운 판결을 내린 판사들을 겁박하는 장소로 이용되기도 하고, 20만 명이 넘었다고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청와대에서 법원 쪽에 이런 일이 있다고 알려주기도 하고 은연중에 압박을 하는 거죠. 이런 일을 한 예를 봐서는 이게 좌파 세력에 의해서, 문재인 지지 세력에 의해서 악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또한 그것을 우리가 역이용한다면은 청와대 비서실 해산, 나중엔 대통령 탄핵, 대통령 하야 청원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답을 내놓을지.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글을 논리적으로 써야 합니다. 청원서를 잘 써야 합니다. 법적으로 별 문제가 없도록 써야 됩니다. 그게 명예훼손이 있다든지 너무 지나치게 과격하면 안 됩니다. 헌법 그리고 사실에 기초하고 가능하면은 교양 있고 논리적인 글을 쓸 때 가장 큰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청와대 비서실 해산 청원도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청원 인원수가 20만 명이 넘으면은 답변을 내어놓아야 되니까 그 답변을 보면은 또 문제 삼을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호랑이 불에 들어가야 호랑이를 잡는다는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 해산 청원의 논리는
이렇습니다. 첫째, 대통령 비서실이 상시적으로 그리고 부끄럼 없이 권력 남용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법적 권한이 없는 비서들이 법적 권한이 있는 장관들을 좌지우지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일상적으로 위반하면서도 사과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반대한민국 성향이라는 비서실의 요원들이 반대한민국 성향을 갖고 있다는 의심이 듭니다. 김일성주의 운동가 주사파 출신들이 많이 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아도 해명이나 설득력 있는 반박을 하지 않으니까 사실은 인정한다고 봐야죠. 그럼 전향하지 않는 김일성주의자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이 대북 정책과 대야당 정책을 어떤 식으로 펴며 외교에 관여하면은 이 외교도 일종의 국익 외교가 아니라 계급적 성향을 드러내는 민중 외교가 되는 거죠. 지금 한일 관계가 나빠진 원인 중에 청와대 비서실의 무리한 압박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청와대 비서실은 법적 권한이 없어요. 부처를 지도할 법적 권한이 없고 다만 대통령을 도와주는 역할만 할 뿐입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 비서실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 드루킹 사건, 이번에 선거법 개정 획책 등의 배후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경제 실정의 상당 부분은 청와대 참모들이 져야 합니다. 경제 관료에게 경제를 맡겼으면 이런 정책을 펴겠습니까? 경제 이론을 조금이라도 공부한 사람이면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을 하겠습니까? 소득주도 성장이란 말은 대통령과 비서실이 권한 남용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떻게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마차가 말을 끌 수가 있습니까? 또 청와대 비서실은 문재인 대통령을 보필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 국민들의 조롱을 받고 국정을 혼란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설문 담당자의 실수가 끊이지 않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을 선언하면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300명 이상이 죽었다고 했는데 그 다음날 당장 일본 정부에서 항의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명도 죽지 않았는데 무슨 근거냐? 이것은 비서진이 팩트 체킹을 제대로 안 한 것이죠. 팩트 체킹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앞에서 자신을 남쪽 대통령이라고 비하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이라고 올림으로써 대한민국을 북한 노동당 정권 아래로 내려놓는 이런 실언을 하도록 한데 청와대 비서실의 책임이 크다고 볼 수 있으니까 없는 게 낫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인의 장막입니다. 청와대 비서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잘 되도록 견제하기도 하고 보필도 하고 하는 것인데 인의 장막이 되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청와대 비서진과 보내는 시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시간에 장관들을 만나고 민생 현장에 나가는 게 낫지 완전히 정보 차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비서진이 올리는 정보에 취해 가지고 이 세상을 잘 모르게 됩니다. 잘 모르게 돼요. 또 자연히 비서진의 성향, 극좌적 성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미워하고 김정은을 아주 좋아하게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이런 비서진은 없는 게 낫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를 해산하는 게 답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과 대통령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청와대 비서실입니다. 국민과 대통령을 함께 구출하는 게 길이 이런 비서진을, 이런 비서실을, 청와대 비서실을 해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등등 이처럼 또 청와대 게시판을 이용해서 꼭 문재인 대통령에게 질문할 내용이 있죠. 대한민국의 건국은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대한민국의 생일은 언제입니까? 국민이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세요. 여기는 반드시 답변이 나와야 합니다. 이 청원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말 아픈 질문이 될 것입니다. 작년을 건국 70주년으로 기리지 않는 대신에 올해를 건국 100주년으로 기린다고 해놓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이라고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지금 생일이 없습니다. 생일이 없는 존재는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고 사생활하는 거죠. 대한민국을 사생활로 만든 문재인 대통령에게 국민청원 형식으로 질문을 던지보면은 아마 순식간에 몇십만 명이 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